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다낭식의 계산 두 번째 내용인 말 그대로 다낭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낭식 계산에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칙연산 중에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다낭식이든 뭐 나중에 나오는 다항식이든 우리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서 곱하기로 계산을 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칙 연산 중에서 곱셈이랑 덧셈만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편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듭제곱. 다시금 지수법칙 얘기하는 거겠죠. 이 거듭제곱과 절대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왜? 숫자가 간단한 형태가 되어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먼저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예에서 얘기했듯이 나눗셈을 어떻게? 곱하기 역수로 해서 곱셈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다 했으면 이제 곱하기끼리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끼리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끼리끼리라는 건 뭐냐? 제일 먼저 부호를 정리하는 거죠. 왜? 곱하기만 나열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 부호가 결정이 될 거고,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 숫자를 계산할 때 항상 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약분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자를 정리하면 됩니다. 뭐 약분이든 아니면 뭐 지수법칙으로 개수가 올라가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이 있냐? 요거 나누기 여기에 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 계산을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뭐 하자고? 거듭제곱이나 절대값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 여기 거듭제곱 있으니까 얘 5의 제곱 되고요. 뒤에 거는 x의 4제곱. 다음에 나누기. 이 제곱이 분배되면서 얘는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x 4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그럼 얘가 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편하게 그냥 4라고 쓸게. 자, 이렇게 되고 앞에 거는 4제곱,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하냐? 끼리끼리 계산하는데 부호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생략되고요. x는 이렇게 지워지고 25만 남겠죠. 숫자가. 다음에 x는 이렇게 사라지면서 x제곱만 남고요. 다음에 y는 하나가 지워지면서 y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낭식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낭식의 계산에서 추가로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네모칸 구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등식에 결과값이 주어지고요. 결과값이 주어지고 얘를 하나 가리는 거지. 이렇게 곱하기 뒤에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나누기 뒤에가 없어질 수도 있어. 이때 얘네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곱하기 뒤에가 네모야. 나머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요 네모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누기 뒤에가 네모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나누기는 곱하기 네모분의 1이 되죠. 얘가 넘어가면 그냥 이쪽에 네모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알아봅시다. 물론 순서는 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나눗셈도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고 거듭제곱 절대값이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곱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항식을 다항식에 분배한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단항식, 다항식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 이번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다항식 덧셈 뺄셈은 어차피 중1 때 계산을 했죠. 어떻게? 동유한끼리 계산을 해라. 그러면 동유한끼리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만 잘하면 됩니다. 이 순서의 순서는 뭐냐? 괄호순으로 하란 얘기죠. 뭐 소괄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계산하는데, 언제 소괄호에서 중괄호로 넘어가고 중괄호에서 대괄호로 넘어가냐? 우리가 이 안에 연산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을 때,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다 정리해서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을 때는 이 가로를 벗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는 어떻게 벗기냐? 요 가로 앞에 곱해진 애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로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중가로가 나올 거고, 또 중가로 간의 계산을 다 해서 계산이 더 안 되면 또 분배를 해서 중가로를 없애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예를 드냐? 7x 마이너스 y 5x 플러스 8y 요런 계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정리할 때 요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하는데 얘가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정리를 하면 앞에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 우리 원래 중가로였는데 없어지니까 소가로라고 합시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y가 있고 또 가로가 있고 7x가 있겠죠. 다음에 이 안에가 계산이 되니까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플러스 6y. 요렇게 계산하면 이 앞에 원래 마이너스 있었고요.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또 계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또 분배하고 앞에 그대로 쓰고 계산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되니까 정리를 하고요. 앞에 마이너스고 7x가 있었고, 그 다음 또 계산이 안 되면 분배해서 빼고 앞에 계산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도 얘처럼 네모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일 안쪽 구석에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고 얘 결과값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에서부터 얘를 분배해서 네모를 계속 정리해서 안에서부터 펼치는 방법이랑, 아니면 두 번째, 우리 가장 안쪽에 있는 애가 필요하니까 바깥쪽부터 넘겨서 계산을 하는 거지.
제일 밖에부터 없애주면 결국 안에 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차근차근 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계산을 했으면 이제 네 번째 시계값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기 시계값이 있으면 당연히 대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식이 있습니다. 식이 얘가 뭐 2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식의 값을 구하란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얘 당연히 문자가 있으니까 이 문자 대신에 사용할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 대신에 사용하는 애가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니까 x는 뭐 얼마다 라는 전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얘 대신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당연히 대신 집어넣을 문자에만 가로를 친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거듭제곱이 있다 라고 하면 거듭제곱 밑에만 x인 거죠. 그래서 대입할 때 계산을 잘 해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얘를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x를 숫자로만 갈아 끼는 게 아니라 뭐 x 대신에 다른 문자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다른 문자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뭐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 x를 뭐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뭐 a에 대한 식으로 풀면 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문자 대신에 다른 걸 끼워서 정리를 다시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 대신에 다시 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는데 대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원래 주어진 식이든 우리가 대신 집어넣을 식이든 주어진 식은 항상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대입해라 라는 거. 자, 그리고 대입할 때 항상 여기 뭐 가로 쳐놓고 넣고 앞에는 곱셈으로 정리하고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고 이 부분만 조심하면 다항식의 계산도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항식의 계산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